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비롯해서 밥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참 많으시죠? 혹은 대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나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설사도 하고 가스 차고 더불어 냄새까지도 난다면 이는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저희 집에 두고 있는 유산균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제품은 어떻게 먹는지, 왜 좋은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디스바이오시스, 즉 장내의 유해균과 유익균이 불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초기에 이런 상태에서는 유해균들이 조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유익균들을 그리고 유산균들을 먹어주면서 유해균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치면은 디스바이오시스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유해균들 활동성이 더 커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유해균의 활동성을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내 균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군락을 형성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면 정상적인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냄새가 나고 이로 인해 자가 면역 질환과 각종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 노르믹스라는 항생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혈관으로 흡수되지는 않지만 장내에서 균을 다 싹 정리하는 개념의 항생제죠. 이런 항생제는 결국 장내에서 유해균, 유익균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게 되는 개념인데 이런 항생제를 먹으면서 식단 관리라든지 유산균을 추가로 복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금 유해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 처방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나 당연히 장복할 수도 없고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영양소는 바로 박테리오신이라는 유산균 생성 물질입니다. 이는 유산균 중에서도 특히나 식물성 유산균들이 생존 과정 중에 만들어내는 유산균 분비 물질입니다. 유산균 생성 물질에는 박테리오신과 그리고 각종 유산균, 그리고 단세지방산 성분들과 유기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SK의 2X 체인지 그리고 NQ&A S드림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익균들이 생존하면서 유해균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박테리오신이라는 천연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생성 물질이 유해균이 더 많은 불균형 상태에 있는 장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유해균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살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발생하는 단기적인 문제에서부터 만성적으로 시보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는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할 정도로 매우 효과가 좋은 성분의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과 제품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낯설고 생소한 개념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냥 유산균만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산균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특히나 주목해야 할 유해균이 있습니다. 유황을 먹이로 하며 생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화수소를 내뿜으면서 방귀와 대변에서 계란 썩은 냄새와 같은 독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바로 디설포 비브리오균입니다. 이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균은 많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균이기도 합니다. 현재 연구 결과로는 파킨슨의 원인이 바로 이 균 때문이다 라는 연구에서부터 디설포 비브리오균을 잡으면 자폐 스펙트럼이 좋아진다는 내용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와 논문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 질환을 포함하여 모든 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유해균입니다. 놀랄 것도 아닌 것이 사실 황화수소는 매우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에 이런 독가스가 장내에서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항상 강조하는 장점막의 타이트 정션을 약하게 하여 장누수 증후군을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만성 질환과 각종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는 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스가 많이 차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는 저포드맵 식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균과 포드맵 식단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저포드맵의 반대죠. 고포드맵 식단에는 마늘과 양파 그리고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학과 채소들은 유황 성분이 많아 이 디설포 비브리오균을 증식시키는 먹이로 작용하여 더 많은 유해균을 만들고 황화수소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고포드맵 식품으로 분류한 건 아닐까라는 연결고리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늘과 양파가 많은 한국인의 식단이 오히려 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식의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논리적인 비약이 있긴 하지만 결국 장이 안 좋고 가스가 많이 생기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고포드맵 식단, 마늘과 양파를 피하는 식단은 도움이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식단을 선택할 때 있어서 포드맵 식단을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질환들을 상담하고 원인을 찾다가 보면 이 문제는 혈관 문제일까 혹은 염증 문제일까, 그럼 혈관과 염증은 왜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한 스텝씩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장으로 문제가 귀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핵심 면역기관인 장이 무너지면 만병이 생긴다는 생각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선 원인은 결국 잘못된 식습관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연락 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